무성애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방한 이야기는 무성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송입니다. 이번은 반투명인간 무대에서 낳는 책 특집으로 기획된 아주 짧은 방송인데요. 여기에 여러 작가분들을 모셨는데 한 분부터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로 참여한 회원A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뚜벅초고요. 남영원이라는 필명으로 링 위에서라는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또 이번에 진행자로서 또 동시에 또 재연수라는 필명으로 위치타운의 스트라이더 쓰게 된 만우입니다. 네, 저는 게스트로 온 이제 회원 A님의 그 파트 1 책에 나오는 애인 이쁜이입니다. 항상 본명보다 이쁜이님은 이쁜이님으로 불린다는 그런 전설이 있죠. 제가 지은 건데도 너무 잘 지은 별명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진행은 이제 각자 이제 네네. 질문을 하나씩 받아보고 공통적인 주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아마 일종의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거의 지양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모르게 스포일러를 하면 화소님께서 잘 편집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할 건데요. 첫 번째 질문은 정체화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번 무대 반투명인간 책이 핵심 주제가 정체화거든요. 그 정체화를 어떻게 이제 각자의 소설과 수필에서 표현하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 이 정체화를 하는데 항상 소설이든 수필이든 쓰면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써야겠다 하면 고민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걸 쓰고 난 다음에 이런 건 좋았다라고 개인별로 다 느끼기 마련이잖아요. 작가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남영원 씨부터. 예. 네. 제 경우에는 이제 링 위에서라는 소설을 사실 되게 크게 생각 안 하고 정체화 스릴러라는 되게 말이 안 되는 키워드를 하나 놓고서 그걸 주제로 소설을 써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보통 정체화 하면은 주로 독백이 많고 네. 그렇게 주변의 사건에는 잘 집중하지 않게 되는 글이 나올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독백이 많네요, 소설에. 네. 그냥 독백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독백 부분을 이렇게 좀 더 극적으로 승화시키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제 경우엔 좀 연출을 여러모로 신경을 쓰긴 했어요. 일단 하나가 좀 이제 내용을 자세히 말하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시간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시간 제한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문 내 시간 예를 들어 48시간 전, 24시간 전 이런 식으로 시간 제한에 대해 주지를 시키는 방식으로 좀 책에 긴장감을 넣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거는 사실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설이 있어요. 멜라니아 마츠코가 쓴 어느 완벽한 하루라는 소설인데 그건 한 권짜리인데 각 챕터 이름이 0시부터 24시까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미드 그 24시간이었나? 그런 그런 것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제가 그걸 딱 보고 난 다음에 형식을 시간을 보여주면서 풀어가는 그런 게 긴장감을 돋우기에 좋은 장치라고 생각해서 일단 넣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결말을 쓰다가 결말이 너무 계속 마음에 안 들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계속 대화의 연속, 무슨 만화처럼 계속 대화의 연속이었는데 그거를 그 대화를 이제 권투에 비유해서 써보다가 그 결말만 권투에 비유해서 쓰니까 이상하다는 피드백이 옆에 있는 마네님으로부터 들어와서 전체를 권투로 해보자. 그래서 본격 스포츠 소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럽니다. 이 정체화가 소위 이제 의식 안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게 지루하고 그냥 피곤하게만 보이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취해가지고 정체화를 좀 더 밀도 있게 보일 수 있는 장치로 쓰셨다. 회원 A님은 어떻게 이제 정체화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셨고 그걸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떤 거는 이건 좋았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일단 전반적으로 약간 이게 사건이라면 사건을 쭉 따라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주위의 상황 이런 것도 좀 자기가 생각을 하고 이런 걸 많이 따라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막 너무 생각만 너무 많다 이런 느낌은 크게 없기는 한데 그래도 확실히 중간쯤 되니까 슬슬 제가 지루해지더라고요. 이거 너무 나밖에 없어. 이거 그래 나밖에 없어 이러면서 좀 강제적으로 다른 좀 사람들도 포인트를 맞춰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떤 거는 좋았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쓰면서 이거는 정말 빛난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되게 기깔나게 썼다? 네, 약간 그런 거. 네. 그걸 해야 되지? 기깔났다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열심히 되게 그런 걸 되게 담아서 쓴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 부분이 그 유성애자들 일반적인 그 퀴어랑 딱히 접해본 적 없고 퀴어를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 유성애자들이랑 부딪힐 때를 제가 굉장히 열심히 썼거든요. 실제로 있던 내용이라 그래서 짜증난다 이러면서 분노를 담아 썼다 보니까 나름 좀 리얼리티가 많이 나지 않나. 예, 굉장히. 그게 이제 점점 더 이제 정체화로 가는 그런 동기가 마련되는 거군요. 네, 어떻게 안에서. 보면 되게 그런 거죠. 야, 진짜 너네 존나 싫어 약간 이런 느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 애인한테 약간 반하는 대충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대충 그런 내용이라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 글이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A는 좀 이걸 이해해 줄 거야. 네. 예비 A는 이걸 이해해 줄 거야. 얘네는 이걸 이해 못 해라고 아예 갈라놓고 A인 쪽으로 좀 더 기우는 이런 게 좀 잘 되지 않나 싶어요. 어찌 보면 도피 같은 행동인 거죠. 아니야, 도피는 아니야. 도피 같은 행동인 거죠. 아니야. 지금 말씀하신 분은 그 예비 애인이라고 됐던 분이 진짜 애인이 된 그런 당사자인데. 네네. 아니야, 근데 도피는 아닌 것 같은 그리고 게. 글을 쓰는 내내 이 글 멋있다, 자기 글 멋있다. 아니야, 나 그런 얘기 많이 해서 아니야. 저도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니야. 많이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아니야. 더 열심히 쓰기는 했던 것 같아요. 아니야. 옆에 계신 분이. 아니야. 솔직히 말하자면 아니야.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스스로 나 제일 못 써, 엉엉엉엉 이러면서 썼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고요. 잘 썼어와 못 썼어를 계속 넘나드는 모습을 보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조울증 같은 느낌? 약간 매닉 에피소드와 디프레션을 오가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조증사파랑 울증사파 확 오가면서 엉엉 이러면서 창작은 고통스럽죠. 네. 그렇군요. 이쁜이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십니다. 부끄럽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래도 글 쓰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역시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먹이면 기분이 좋아져서 잘 쓰더라고요. 저는 저한테는 질문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스스로 말하면 아니야, 내가 물어봐 줄게요. 저는 위치 차원의 스트라이더를 쓴 제온스인데요. 다시 한번 주시시켜드리고 소설을 쓰면서 정체화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에 대한 따로 고민이라든가 본인 소설만의 좋았던 점? 이런 게 있었나요? 저는 처음부터 상황이 좀 더 강압적인 상태로 시작해서 표현한 것에 대한 정말 어려움이란 거는 배경이 이미 그 텀블벅 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겠지만 서부시대에 대해서 이제 되어 있는 내용이고 서부시대에는 동성애자란 말도 없었고 당연히 무성애자라는 말도 없었다. 그게 정말 저한테는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성애자라는 말이 있는 상황이면 무성애자구나라고 그런 첫 문장을 뗄 수 있는데 이번에 쓴 제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완전히 그 단어 자체 모르는 상태에서 갈팡질팡하는 상태? 진짜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떤 사람들은 무성애자라는 단어를 모르고 자기를 정체화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포인트부터 시작했다? 이제 근데 끝까지 무성애자라는 표현을 못 쓰는 건 정말 아쉬웠죠. 좋았던 점은 그런 것 같아요. 굳이 무성애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도 그냥 그 사람일 수 있다는 걸 표현해야만 했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전달될지는 이제 독자분들이 어떻게 읽으시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스포일러 안 되게 굉장히 조심해서 단어 선택하는 게 느껴졌는데 저는 이번에 텀블벅에 이제 후원하기로 한 사람이고 제 애인 글 말고는 아무 글도 모르는 상태예요, 사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제 애인도 이제 마네님 글이 정말 참신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작 내용에 대해서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라는 존재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 이건 무성애자건 유성애자건 가리지 않고
항상 맞죠. 하게 되니까요. 네. 네, Who am I라는 그런 문장이 있듯이 네,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질문은 약간 좀 각자의 그런 개별적인 소설과 이 수필 각자의 작품들에 좀 초점을 맞출 텐데 아까 전에 뚜복초님 남영원 씨가 말씀하셨던 그 권투라는 부분 있잖아요. 네. 네, 그 권투라는 부분을 좀 더 어떤 특징이 있었고 어떻게 좋았고 이런 거를 본인이 한번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일단 사실 권투라는 걸 쓰게 된 건 앞에도 말했듯이 굉장히 충동적으로 결말을 고치다가 마감 이후에 다급하게 아죠. 예, 컨셉을 정했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쓰다 네. 보니까 괜찮았던 게 권투는 카운트를 하잖아요. 네. 카운트를 한다는 점이 되게 제가 원래 컨셉으로 기획을 하고 있던 시간 제한을 둔다라는 거랑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고 물론 네. 제가 생각하기에요. 아, 네. 네. 그리고 권투 시합이라는 소재 자체도 긴장감을 넣기에 좋은 소재였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약간 지루해질 것 같을 때마다 한 번씩 넣기 정말 좋았어요. 네. 스포츠라는 장르 자체가 사람한테 좀 활달한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네, 루즈해질 타이밍을 없앨 수가 있죠. 더 파이팅 보셨나요? 아유, 좋아하죠. 가젤 펀치. 근데 확실히 읽으면서 느꼈던 게 진짜 읽다 보면 약간 내가 구석에 몰린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는데 그거에 대한 게 굉장히 링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참신하고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진짜 링 위에서 코너에 막 몰려가고 구석에 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느껴주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권투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그런 스포츠랑은 좀 다르게 물리적으로 위해가 가해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야구를 아무리 생각한다 해도 9회 말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인데 상태가 점수는 막 3점 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권투는 지고 있으면 그냥 지고 있구나가 아니고 죽을 수도 있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니까. 제가 죽기 전에 빨리 심판이 말려줬으면 이런. 알게 될 거예요. 막 그로기 상태 거의 직전인데 전성기 타이슨의 주먹이 내 얼굴 앞 1cm 앞에 있다. 이러면 그러면 이제 죽음의 순간 아닌가요? 곧 죽는 거죠. 곧 죽는 거. 그렇죠. 그리고 시간적으로 구성을 한다는 건 사실 책에서는 거의 없는 일인데 그 시간적 구성과 권투 이 소재가 독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다른 책에 실린 다른 소설들보다 이 차별화가 돼서 좀 더 각인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다른 스포츠랑 방금까지 얘기하셨을 때는 좀 이렇게 물리적 위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무서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마찬가지로 권투도 항상 한 방이 있거든요. 맞아요. KO 패, KO 승 이런 말이 있듯이 그 한 방을 노리고 보는 그런 독자들도 있지 않을까. TKO의 통쾌함을 생각하며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권투라는 걸로 컨셉을 잡으면서 고민했던 것도 있었는데 지금 말해도 되나요? 네네. 네네. 왜냐면 제 소설 자체가 굉장히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소설이 반투명 인간에서 유일하게 트리거 워닝을 달고 나온 소설이거든요. 원래 저도 트리거 워닝을 달아라고 옆에 있는 제가 분이 경고를 했는데 저는 나만 당할 수 없다며. 스포 아니야? 지나친 스포 아니야. 이거 자르세요. 네. 어쨌든 재현수님 소설에도 트리거 워닝을 달아달라고 나만 달게 억울하다고 했지만 작가분이 받아들여 주시지 않았고 안타깝습니다. 제 거만 트리거 워닝을 달고 나오게 됐는데 그만큼 약간 소재 자체도 좀 자극적이고 읽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감정적으로 네네네. 좀 극하게 몰릴 수 있는 글인데 거기에 권투라는 소재까지 더하면 더 읽을 때 힘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좀 있었어요. 저도 확실히 그거에서 제가 보면서 이거 너무 소재가 자극적인 거 아니냐라고 말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네, 그런 평이 굉장히 많이 달렸던. 저는 이제 공모 참가자인 동시에 그 회의에 참여를 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제 작품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봉인됐어. 그냥 봉인된 상태로 보고 있는데 다들 너무 자극적이다. 이걸 어떻게 싣냐 이런 식의 코멘트가 좀 많아가지고 그런가요? 약간 마음이 아프긴 했습니다. 물론 자극적인 게 되게 신박하긴 한데 그걸 읽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조금 힘들 수 문제라서 있죠. 조금 걱정이 많이 됐던 네.
부분도 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약간 저는 성허갑주의를 다루면서 성범죄를 다루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쓰기는 했어요. 확실히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뭐 무성애자라고 그런 험악한 거 쓰지 말란 법 없으니까 네, 그런 걸로 구분 지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또 이게 쓸데없이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소수자니까 좀 더 클린하고 피시피시한 걸 해봐요. 약간 이런 게 되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어머, 너는 어떻게 소수자인데 이렇게 덜 피시한 걸 쓸 수 있어? 어머, 너무 싫어. 약간 이러면 되게 너무 당황스럽고. 근데- 세상엔 그런 요구가 많죠. 내 거친 생각으로 하는 눈빛과 약간 이런 되어버리는 느낌이 좀 있죠. 너무 작가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화자와 이제 작가를 동일시해가지고 판단을 해버려요. 거기에서 좀 파생적으로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약간 흔히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금제? 소수자가 아니면 소수자를 다뤄서 안 된다? 아 진짜. 그게 약간 조금 심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약간 뭐랄까 제가 한번 그 무성애자나 퀴어 관련된 소설을 한번 같이 내볼 사람을 개인적으로 모집을 하면서 퀴어가 아닌 사람을 좀 몇 번 찔러봤는데 그런 말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소수자가 아닌데 좀 쓰기 거시기 하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해. 혹은 잘못 쓰면 어떡해. 근데 사실 잘못 쓰면 어떻게는 솔직히 좀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가 가는데 근데 네.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라고 많이들 그거는- 아니야 근데 실제로 되게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실 소수자 당사자들도 되게 그런 소수자 문학의 당사자성을 굉장히 중시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전 무대 잡담방에서도 그런 얘기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성소수자 당사자가 아니면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런 창작을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네네. 근데 사실 그분이 말씀하신 맥락에선 이해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막 트위터 같은 데서 막 네. 무성애자 X 데미섹슈얼 막 이런 식으로 연성을 한다고 무슨 그런 무성애자인데 굳이 성애적인 연성을 하는 막 그런 분들이 있대요. 네네네. 예, 그런 맥락에선 사실 아니요. 너는 소수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네네. 왜 네. 그 소수자성을 너네 흥미거리로 쓰느냐라고 한다면 굉장히 네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아예 소수자 당사자가 아니면 쓰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런 거 좀 너무 지나치게 확대 폐쇄적인 태도라고 네, 생각해요. 되는 것 같아요. 판타지 세상에 살지 않으면 판타지 세계를 쓰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너무 약간 PC함도 한번 갖추고 당사자성에 또 한번 갖추고 이러면 너무 글이 전반적으로 재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여튼 이거는 이제 작가를 너무 동일시하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그것 때문에 되게 슬펐던 게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극한의 상황을 던져놓고 이 극한의 상황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왜 이 소설 안에서 이 여성을 이렇게밖에 못 쓰냐라고 말을 하는 거는 거의 좀 뭐 지나치지 않나? 달 가리켰는데 손가락 보고 왜 손가락 각도 틀렸어 이러는 경우 뭐 약간 아닌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될 거 아닌가. 굉장히 단어 신중하게 고르셨네요. 네, 네. 지양해야죠. 저는 그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만약에 아침 연속극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정말 폐륜의 어떤 캐릭터가 한 명 있다고 치죠.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떤 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네.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가 지나가다가 어떤 행인 1을 만나는데 행인 1은 그런 거 구분 못하는 사람인 거죠. 네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기싸대기를 때리면서 이런 싸가지 없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그런 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악역 맡으신 분들이 네. 시장 가다 맞았다 네네. 이런.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근데 그걸 또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인지도가 올라갔다는 내가 이렇게 증거라면. 연기를 잘했나 이런 건가. 부듯. 어쨌든 돈이 들어오니까요. 그분들은. 역시 자본주의 그러면은 이제 회원 A님은 이 책에 실려 있는 모든 네네네. 글 중에 유일하게 재정치화에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일단 수필이 가지는 강점은 글쎄 저는 잘 모르겠는 게 일단 사실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전반적인 얘기를 제가 열심히 잘 구겨 넣으려고 애를 쓴 게 되어버려서 이게 원본이 맞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무언가가 네네. 되어버렸기 때문에 좀 사실 저는 수필이라고는 달고 나왔는데 그래도 이건 팩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끔 들거든요. 팩션입니까? 이게 맞습니다. 팩트와 픽션이 섞여 있어요? 너무 막 그렇습니다. 잘 구겨 넣었다니까 막 이게 엉뚱하게 잘려서 이게 막 피션처럼 되고 막 좀 그랬어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오늘 신조 처음 듣네요. 팩션이란. 저런 확실히 저에 관한 부분이 약간 아니 좀 왜요?
오해 있게 적힌 부분이 있지만 네. 이 부분은 네,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갔습니다. 아까 대기할 때랑 말씀이 너무 다른데요? 아닙니다. 본인 그렇지 쫑팽이로 않습니다. 만들었다고 뭐라 했는데 그렇지 맞아요. 않습니다. 앞에 막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던데. 저는 마음이 넓습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 같은 마음이군요. 해피엔딩인 걸로. 역시 네. 방송용 멘트 대단합니다. 네, 아무튼 그 재정체와 관련된 거는 사실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공모를 딱 걸었을 때, 난 좀 신박한 게 쓰고 싶어. 정치와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아, 진짜 어떻게 해야지 신박한 거 쓸 수 있을까 이러다가, 그럼 내 얘기 쓰면 되겠네. 마침 저는 재정체화도 했고, 되게 그 과정이 조금 다사다난하다면 다사다난하고 또 보통 연애의 전편이라면 전편인 내용이니까 되게 사람들이 재밌어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되게 소재 선정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 실제로 제가 내고 보니까 좀 없긴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저 하나뿐인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럴 수 유일한 있죠. 재정체와 아니 재정체화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단 말이야. 소심소심 쭈글쭈글 유일한 이렇게 데미그레이. 이런 맞아요. 그것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좀 A 로맨틱이 많을 것 같아. 혹은 뭐 로맨틱 얘기도 좀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로맨틱 이번에 전반적으로 로맨틱 따위는 없죠. 정말 이 그 실려 있는 글들 중에 네. 연애 얘기. 연애 얘기라고 연애 얘기가 여기 이 소설에 그래도 정체와 다음으로 주구나라고 할 만한 게 사실상 거의 없죠. 아니, 제 소설 연애 얘기. 간단히 나오긴 약간 하죠. 연애 얘기지만 연애 얘기인데요. 조미료로는 좀 거긴 긴장나죠. 스릴러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스릴러예요. 그러니까 남영원 씨의 소설은 연애 얘기인데 소위 우리 연애 얘기라고 하면은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그 달달한 그런 이미잖아요. 벚꽃 휘날리고. 네, 그렇죠. 벚꽃 엔딩 같은. 딱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기도 벚꽃이 만개해가지고 장범준 씨가 세금을 걷고 있는 시즌인데 좋겠다. 저는 달달한 이미지랑은 거리가 전반적으로 좀 거리가 멀지 않나? 근데 회원 A님 거는 그래도 달달했으니까. 아니 저도 쓰면서 막 네네. 이게 무슨 뭔 놈의 연애 얘기야. 이 망하지 않나 이런 생각했는데 다들 달달하다고 그래서 아니 이게 무엇이 달달해요. 무엇이 주간디 이랬는데 사람들이 아니 뭐가요? 달달한데요. 이래서 저는 오히려 당황했던 기억이 좀 있어요. 제가 달달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달달하죠. 지나친 작법 아니었나. 스위트 이쁜이님이십니다. 자기 PR이 확실하신 걱정 분이라. 싫어해. 절레. 전반적으로 만약에 이게 단맛이 아니고 쓴맛이면 전부 다 쓴맛만 느끼다가 중간에 한번 딱 단맛이 느껴지면 정말 그게 절대적으로 달지가 않다고 하더라도 정말 달게 느껴지는 거죠. 상대적 단맛. 네. 근데 진짜 책에 실린 다른 작품들이 거의 다 인생의 쓴맛 같은 진짜요? 느낌인 게 좀 은근 있어요. 근데 은근 그게 많아요. 그게 그 정체화의 현 세태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이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은 네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소설과 수필과 그 정복은 객관적인 글이니까 제외한다고 치더라도 만화도 있고. 네네. 만화도 있고 일러스트도 있고 네. 한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 달달함과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정체화를 하는 순간은 자기가 행복하면 정체화를 할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하면 일단 거기에 안주해 있지 않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행복해하면 그냥 행복하다라고 이제 자기가 거기에 머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보통은 어떤 힘듦이 느껴지고 아니면 어떤 극한의 상황에 있는데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특히 남들과 다르다면 생각하게 되는 게 섹슈얼리티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런 분위기란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정체화하는 상황이란 게 내가 이렇구나 깨달으면 정말 가장 그 씁쓸함의 중간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뭐 에스프레소 들이키는 네. 느낌. 만약에 저는 진짜 상상해봤는데 이게 달달한 상황인데 정체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미 그거에 대한 정보가 많은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데 자기가 뭐 행복한 상태에 있다가 그 단어를 듣고 난 다음에 나는 이런 건가? 라고 좀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정체화는 좀 씁쓸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사실 많잖아요. 네네. 그냥 어느 날 인터넷을 보다가 갑자기 무성애자라는 단어를 보고 헐 이거 난데? 이러고 정체화했다는 그냥 도노하셨네. 네.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게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분명 많으니까. 과거의 그렇죠. 경험에 비춰가지고 그렇게 난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꽤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던 분들이 많지는 않아도 대부분 씁쓸한 경험을 안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회원 A님께 좀 약간 특별해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 바꿔서 네네. 이제 재현수님 소설 위치타운의 스트라이더는 사실 서부극이잖아요. 그쵸.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서 서부극을 쓰다 보니 어려운 점이라든가 아니면 오히려 서부극이라서 좋았던 점이라든가 그런 거 없을까? 저는 서부극에 따지면 유일한 연애물이 그 회원 A님 거였다면 유일한 서부극은 또 제가 꿰차고 있는데 저는 한국 사실 구성의 작품 중에 처음이 아닐까요? 맞아요. 빵이야. 완전. 서부극을 취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작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가장 폭력적인 시대가 언젠가라고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서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개척의 시대 서부. 정보에 노출될 수 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가장 폭력적인 시대는 제가 봤을 때는 서부였거든요. 그래서 서부라고 했고 서부에서 좋았던 점은 그 단어가 없었다. 그래서 쓰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그 단어 없었던 건 되게 좋았고요. 힘들었던 거는 제가 서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서부라는 거를 차용을 해서 썼는데 배경으로 정작 네. 들어가니까 내가 서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봤던 그 20편 이상의 서부극 영화들은 뭔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전부 다 막 시대가 다르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부를 쓰면서 뭐 몇 개 없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일부 고증이 필요한 내용들도 있었고 그 시대에 했던 것들, 그 시대에 있었던 물건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되게 힘들었죠.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죠. 세 번째 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약간 소감 말하기 약간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작가가 책을 읽는 네. 독자들이 이런 포인트에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먼저 회원 A님부터 얘기해 주시죠. 포인트라고 하면 저는 아까 말했던 듯이 그냥 좋은 유성애자, 나쁜 유성애자처럼 제가 되게 나눠 놓은 것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 어쨌거나 사람은 그냥 사람이다. 그 사람의 정치성이나 그냥 그런 뭐 알고 있음, 뭐 아니면 그 개인의 빠음, 뭐 덜 피시함 이런 거랑은 좀 다르게 네네. 그냥 뭐 정체성이 뭐든 간에 뭐 빠은 사람은 빠고 뭐 그냥 인상적으로 덜 된 사람은 덜 됐고 나은 사람은 낫고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다. 약간 그런 거를 얘기하고 저는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보통 연애 때도 그렇고 이번 글에도 좀 그런 식의 약간 이분화시키지 말자 이런 걸 되게 열심히 좀 주입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네. 그런 걸 좀 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모든 사람이 뭐 어떻게 보면 가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약간 유성애자들 사회에서 좀 상처받고 들어와갖고 유성애자들 너무 싫어요. 너무 제가 이렇게 고통을 받았고 이래서 나는 이 커뮤니티 안에서만 살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죠. 얘기하시는 분들이 물론 계시는데 그냥 그런 경우에는 물론 당신이 대인 것도 맞고 아프고 충분히 힘든 건 알겠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나쁜 거지 모든 유성애자가 나쁜 건 아니고 무성애자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착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쁜 반드시 무성애자 많죠. 모든 그 정체성이 그 누군가의 착함이나 피시함을 담보해주진 않는다. 그래요. 약간 네. 그런 얘기. 뭐 그런 거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봐주세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뚜벅초님은 어떤 포인트를 원하십니까? 저도 약간 사실 네. 소설에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한 명씩 나오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비슷해지는가, 그들이 주인공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 좋은 사람일 때 나쁜 사람일 때 주인공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가 그런 걸 위주로 봐주시면 저의 부족한 표현력을 조금 설명으로 메꾸게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포인트라고 하기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고요. 여기는 뭘 말해도 스포야. 맞아요. 네, 저는 사실상 뭘 말해도 스포인데 거의 저는 뭐 첫 일급 번째 비밀 그 자체.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전 작가로서 그냥 소설을 내보이는 순간 작가는 결국에는 그 글로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는데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네. 읽히고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한두 번 읽고는 그거를 모르더라고요. 어느 거요? 이거는 거의 스포일러가 아니니까 말씀드릴게요. 여기 포커게임이 나오는데요. 포커게임의 패가 정말 중요합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니까
한번 열심히 찾아보세요. 제가 네. 피드백을 2번째인가 3번째 할 때 발견하고 물어봤어요. 이거 내가 생각하는 게 맞냐고. 네, 카드에 그렇더라고요. 복선이 숨겨져 있는 건가요? 카드에 복선이 숨겨져 있는데 제가 너무 숨겨놨나 봐요. 그리고 네, 알지 못,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사실 그 지금 사람들이 처음 알았어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런 것들까지 숨겨져 있어서, 네. 사소한 데까지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뜻 같네요. 이게. 네, 사소한데 신경을 좀 썼는데, 뭐, 단점이라면 사소한데 너무 신경을 쓰느라 전반적으로 좀 망했다. 약간 이런 거. 왜 써놓고 망했다 그래. 잘 그러니까요. 썼다고 해요. 맞아요. 잘 썼습니다. 네, 네. 소재 저 약반대 자체가- 소질이 없어요. 소재 자체가 참신해서 독자 입장에서는 무성애자의 서부구?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싶을 정도로 흥미가 당기기는 해요, 그런 게. 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지나친 이 작가가 너무 이제 자신의 작품에게 가혹하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너그럽게 넘어가 주시고, 우리가 이제 또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책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저희가 또 반투명인간 책 준비하면서 동시에 이제 퀴어 페스티벌 참가하는 거, 정확하게는 퀴어 문화 축제 참가하는 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퀴어 문화 축제에 대해서 어떤 거 기대하고 계시는지 이제 남영원 씨부터 한번 하지. 아니다! 남영원 씨부터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비퀴어인 네, 이쁜이님부터 하시는 것도 이번 좀 천신하겠는데요. 네. 일단 저는 작년 퀴어 문화 축제부터 참여를 했었고요. 네, 작년에 이제, 그때는, 네, 그, 부스도 한번 가봤는데, 물론, 저라고 소개하지 않고 그냥 일반 손님으로 가서 보기도 했고, 네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 바퀴 다 둘러봤어요. 일단, 한 바퀴 둘러보신 소감이? 어땠는데? 좀 이번엔 비가 안 왔으면 좋겠고요. 제발. 저도요. 맞아. 저도 제발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또 풍경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점이요? 일단 저는 좀 세상을 둥글게 다 같이, 지구는 둥그니까 같이 살아가자. 이거 왠지 동료 같은 뭔가. 네,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던 사람 입장이고, 또 저는 기독교인이기도 합니다. 네네. 세상에. 기독교인이고 네. 신에 대한 존재를 확실히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 안에서 2가지 그룹의 기독교인을 봤어요. 퍼레이드 안 기독교인들과 퍼레이드 밖 기독교인들. 그렇죠. 거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네. 분명 기독교에서는 이제 다 같이 어쨌든 행복하게 다 같이 잘 살아가자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크게 싸울 수가 있구나. 심지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무서울 정도로 거기에 제가 퀴어가 아님에도 그냥 들어갔다 나온 것만으로도 죄악시대가. 네네. 네. 그런 수준에 보이는 걸 보면서 굉장히 공격적이시죠. 네네. 사실. 앰프 틀어놓고 빠방. 이번에라고 풍경이 다르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이번에도 축제가 무사히 열리길 기원하고 또 행사 내용 자체는 아마 작년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그 행사 자체만으로도 네. 의미가 있다. 네네. 네, 그걸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니까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네. 네, 또 가서 또 돈 쓰고 네, 열심히 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승전 알겠습니다. 자본주의. 응원은 좋습니다. 돈으로 하는 거죠. 그쵸? 이런 자본주의 좋습니다. 자본주의. 좋아. 뚜복초님은 일단 전 무사히 열리기나 했으면 좋겠고. 네. 지금 혐오 세력이 네. 서울광장을 점거하고 있어서 못 열 수도 있으며 허가가 맞아요.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아, 네. 그래요? 예. 이런 슬픈 상황들이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고. 네네. 네네. 그리고 제발 이번엔 부스 바로 옆에서 앰프 틀어놓고 여러분 제가 중간고사 공부를 안 하고 여기 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말고사 공부 안 하고 거기 가 있는데. 없어서. 왜? 뭐 하는 거야? 맞아요. 이거 너무 매너가 없었어요. 저희 부스 바로 뒤에 혐오 세력들이 앰프 틀어놓고 막 빠맘빠맘거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래나 틀어주지. 너무 시끄러워갖고 매너 좀. 그래서 좀 이번엔 좀 조용했으면 좋겠고. 주변 주민들한테 뭐 민폐입니까? 저는 그게 진짜 정말 슬픈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까지 열어왔는데 항상 열지 말지 두려움에 떨어야 된다는 거. 과연 올해도 이번에도 무사히 열릴까? 열릴까? 옮겨서라도 진짜
물론 무사히 열리는 게 제일 좋지만 무사히 열리는 안, 게 좋죠. 안 되면 옮겨서라도 열면은 찾아갈 테니까 잘 그래.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거의 시한부 인생이네요. 오늘도 살아남았다. 내일도 살 수 있을까? 올해도 개최했다. 그 내년도 느낌으로 가능할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퀴어 문화축제 이제 주최하는 측에서도 되게 정말 많은 그런 보안을 유지하면서 어쩔 수 없는 폐쇄성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안타깝고요. 저도 진짜 그냥 열렸으면 좋겠네요. 열리기나 해줬으면. 네, 진짜 열리기만 했으면. 아, 그리고 비슷한데 비 안 내렸으면 좋겠어요. 비가 내리니까 뭘 할 수가 없더라고요. 비 안 내리는데 선선했으면 좋겠다. 아, 제발. 맞아. 날씨 중요합니다. 근데 뭐 이런 뭐 열린이 많이 한 뭐 날씨가 어떻니 하는 말 말고 정말 퀴어 퍼레이드 안에 정말 그냥 저는 그것도 정말 좋았던 게 부스가 그냥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부스가 정말 많거든요. 네. 네.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한 뭐 80개? 뭐 이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100몇 개 아니었어. 하여튼 그렇게 많은 관련된 단체가 있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고 싶은 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하고 있는지 그 부스에 가면 다들 보실 수 있고 무엇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수도 있어요. 자신 주변에 그냥 거기 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 자신 주변에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네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다 평범하게 생겼어. 괴물 아니에요. 꼬리 없습니다. 사람입니다. 날개도 없어요. 뿔도 안 달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특히 이성애자인 분들이라면 한번 압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자기 이성애자를 넘어서 시스 헤테로 유성애자인 분들 네, 시스 헤테로 유성애자인 분들이죠. 완전 메이저인 분들을 네, 완전 네. 메이저. 레이저 그 자체. 그분들이 실제로 정말 얼만큼 그 지배적인 논리에서 살고 있다가 퀴어 퍼레이드 딱 들어오는 순간 아 내가 여기선 더 드문 사람이구나 약간 이거를 느끼고 깨닫는 게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 마침 네. 그 네. 시해요 그 자체인 분이 제 제가 그 옆에 대표입니다. 앉아 있으니까 한번 와 시혜유다. 안녕하세요. 시에남 이뿐입니다. 네. 한번 근데 확실히 어땠어요? 들어갔을 때 네, 아까도 말씀드린 낯설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제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남남 여여가 붙어 있으면 네네. 그냥 친구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네. 뭐 대학교 캠퍼스 같은 데서 보면 뭐 남자인 애들은 남자애들끼리 모이고 여자인 애들 여자애끼리 모이고 뭐 그냥 이런 것만 보다가 거기 들어가니까 그 생각이 깨질 수 있구나. 그냥 들어가자마자 깨지게 되는구나라는 걸 네, 여지없이 봤습니다. 네, 충격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말로만 듣던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있구나. 나랑 같은 서울이라는 공간 속에서 살아 있구나. 신기하다. 신기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지만 놀랍다.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놀라웠어요. 사실 또 몰라요. 이게 자기 주변에 정말 많을 텐데 말을 안 하는 거죠. 말을 안 그쵸. 하고 티를 안 내니까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변에서 있으면서 그 많은 수많은 편견들과 그런 것들에 고통을 받고 있죠. 네. 근데 또 이제 퀴어이신 분들은 만약에 한 번도 안 와보신 분들이라면 좋은 거는 또 똑같아요. 와 우리가 이만큼 많이 있구나. 동질감. 네 동질감. 와 소속감. 우리가 이렇게 많아. 우리 좀 많았다. 수 많네. 연대감. 좀 이런 느낌. 그런 거가 정말 물리적으로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 보고 아 이만큼 많고 이런 것들 그리고 모든 컨텐츠가 거기 있는 모든 컨텐츠를 하기 좀 그런데 거의 많은 컨텐츠들이 이제 바깥 세계상과는 다르게 퀴어들을 위한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번씩 와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퀴퍼 얘기만 하지 말고 텀블벅 얘기도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텀블벅이요? 텀블벅 굿즈들 되게 예쁜 거 봤는데 우리 텀블벅 프로젝트를 하는데 왜 퀴퍼 홍보부터 하고 있죠? 퀴퍼에도 부스를 낼 거기 때문이죠. 헤헤헤헤. 안 더웠으면 좋겠다. 안 더웠으면 좋겠다. 텀블벅.com / 치고 ACETHE 하면은 저희 텀블벅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나오고 거기에서 뭐 못 찾으시겠다 하면 그냥 텀블벅 들어가셔가지고 반투명 인간 그냥 검색하면. 출판 딱 클릭하면 그냥 바로 반투명 인간 나오거든요. 아 진짜요? 바로는 아니고 몇 칸 밑에. 바로 거의 바로예요. 그냥 더보기 한 번 누르면 바로 나와요. 네. 역시. 처음에 288만 원 모금을 하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280만 원이죠? 아 네네. 280만 원을 목표로 모금을 시작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다 목표가 다 채워졌고요. 감사합니다. 밀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은 200여 분이 후원을 해주셨고 400만 원 정도가 모여 있어요. 감사합니다. 밀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아직도 시간이 정말 많이 남았거든요. 거의 한 30일? 제가 알기로 30일 정도 남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일인가 20 며칠인가 하여튼 그쯤 남았어요. 근데 그 많은 남은 시간 동안 후원해 주실 수 있는 분들 후원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또 책 말고도 다양한 그런 굿즈들이 있죠. 굿즈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전부 다 무성의 프라이드 굿즈입니다. 네. 보틀 이뻐요. 여러분 꼭 사세요. 2번 존예입니다. 사세요. 3번 맞아요. 사세요. 저도 책만 사려고 들어갔다가 보틀이 이뻐서 보틀까지 살라고 보는데 보틀까지 이렇게 2개만 있는 건 없어서 크게 질렀습니다. 크게 지르셨어요. 아 걸렸네. 이거. 약간 의도적으로는 네. 농담이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원하시는 선택지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아 저런. 책만 샀다가 나중에 퀴어 퍼레이드 때 부스 방문하셔가지고 너무 더워서 음료수 담을 게 필요하다 이러면 텀블러를 사셔도 되고요. 보틀입니다. 네. 떡메모 무지도 진짜 이쁜데 그건 진짜 실물이 이쁠 것 같아요. 너무 기대됩니다. 회원A님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네네. 네. 떠넘겼어. 아 이걸 또 저한테 네. 회원A님 이번에 이거 네 홍보하는 멘트 이런 거 없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아 글쎄요. 아니 근데 저한테 물으신다고 해서 뭐 딱히 뾰족한 답이 나온 건 아닌데. 아니면 오늘 이런 녹음을 해서 어떻게 좋았다 이런 거 없으신가요? 아 그냥 겸사겸사 그냥 제 약이나 팔게요. 그냥 저희 무대 블로그에서 그 제가 쓴 그 A 로고북에서 실렸던 보통연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와서 구경도 해보시고 저희 블로그 좀 접속자 수도 좀 늘려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진짜 약이네요. 진정한 약. acetage.com입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 대신 약을 또 보통연애가 회원A님이 이번에 반투명 인간에 내신 파트 1 맞죠? 아 네네 맞습니다. 파트 1의 일종의 다음 후속이라고 편이죠. 생각하시면 되니까 파트 1을 읽고 나서 감명 깊으시다면 저희 블로그로 와서 보통연애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을 또 아름답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다양한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은 노력해서 번역한 자료들 이런 거 많기 때문에 한번 번역 자료가 많습니다. 아, 번역해야 되는데. 해도 되고. 아이, 세상에. 그렇습니다. 뭐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자면은 저희는 이번에 반투명인간 특집으로 기획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퀴어 퍼레이드까지 홍보하는 걸로 갔다 왔고요. 네. 네. 각자 이제 녹음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녹음하신 소감 어떠신지. 아, 저는 약속이 취소돼서 구경하러 왔다가 본의 아니게 녹음실로 끌려왔는데요. 네네. 예, 생각보다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홍보의 장이었네요. 네. 네, 저는 우선 이런 기회가 있어서 참 색다른 경험을 해봐서 즐거웠고요. 사실 벌써 녹음을 하려던 그 목적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즐겁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유일한 그 유성애자 입장이지만 사실 그런 구분점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고 그냥 각자 사람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구분점이 없어서 막 유성애자 무성애자 뭐 그렇게 막 구분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도 막 들고 구분짓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무슨 약을 또 팔아야 될까요? 방금 아까 또 약 팔았는데 제가 약간 본의 아니게 제 애인을 녹음 장소로 끌고 와서 녹음을 시킨 감이 좀 있는데 일단 애인한테 좀 미안하고 그리고 충분히 미안함을 표시해야 될 것 같네요. 본의 아니게 또 독자분들한테 약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이건 또 제가 큰 그림을 되게 잘 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큰 그림을 그릴 생각은 없었는데 본의 아니게 그려졌지만 네 그래도 잘 그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금 뿌듯하네요. 네. 마네님은 어떠셨어요? 진행도 해보시고. 저는 모르겠어요. 어색 그 자체. 네, 저는 항상 직접적인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 인간인데 나름 뜻깊었겠죠? 이번에 했던 것들로 이제 책도 한 번 더 홍보하고 책을 홍보한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무성애자 가시화에 한 번 더 힘을 쓴다는 거니까 그런 의미는 굉장히 좋았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또 이렇게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만담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만담이었군요. 네. 만담이었군요. 그런 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만담을 또 좋아하시는 또 청자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네님 팬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 팬 팬들- 팬들 너무 좋으세요. 그 팬들 제가 꼭 찾아가겠습니다. 하여튼 거의 뭐 이렇게- 살인 예고장 수준. 하여튼 뜻깊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1시간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